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주나 꿈의 몽에 관해서 상담하실 분은 010-9057-461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하실에 관한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하실은 은밀한 비밀 장소, 비공개의 회사나 기관, 단체, 비밀 단체, 비밀 장소 또는 깜빵, 부업 등 부차적인 일거리, 뒷거래, 이면상 등과 관련된 어떤 장소적 의의를 갖습니다. 예, 사람의 신체라면은 학문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사례에 학문 속에다가 시계를 감추고 있던 사람이 남몰래 애인을 두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 학문은 신체의 은밀한 부위, 그거 누가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로 지하실을 들여다보는 꿈이다. 예, 어떤 비밀스러운 사업이나 학문, 다른 사업의 이면상 등을 알아내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캄캄한 지하실 내부를 헤매다가 깨어나는 꿈이다. 안 좋습니다. 예, 꿈에서 어두컴컴한 거 이런 거 좋지가 않습니다.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좋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표상이 좋습니다. 예, 흉몽으로 밝힐 것을 밝히지 못하고 범죄인으로 몰려서 고통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지하실 내부를 헤매었으니까, 예, 어떤 주부는 꿈을 꾸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러한 그 캄캄한 터널에 들어가서 그저 앞으로 나아가도 어떤 수렁 같은 그러한 그 터널 안에서 한참 고생하다가 빠져나오는 꿈을 꿨는데 그 후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그야말로 악몽 같은 고통을 겪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캄캄한 지하실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며 사업이나 학문의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만을 겪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다. 지하실 내부뿐만이 아니라 터널 내부, 어떤 진흙길, 수렁길 또는 돌층계길 올라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심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밝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이러한 배경의 꿈이었다면 좋은 탄탄한 인생길이 펼쳐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실에 물이 가득한 꿈이다. 예, 막대한 사업 자금이나 이권을 확보해 두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 물이 맑아야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흙탕물이었다, 꾸정물이었다. 그러면은 좋은 일로 실현되지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 지하실에 물이 얼어붙어 있는 꿈은 사업 자금 등이 동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물이라는 게 꿈의 몽에서 재물로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빗속에 천연 비료가 들어있어서 농작물이 쑥쑥쑥 자랍니다. 예, 풍수에서도 물이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장터 같은 경우에 고개 꼭대기가 아니라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화계 장터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왜 있었겠습니까? 낮은 지대다 보니까 이러한 수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 물이 몰려드는 곳에 사람들이 좀 몰려들게 됩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저의 춘천 퇴계동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그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거기에 그 상가가, 그 가게가 석 달이 못 가서 가게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야, 이상하다. 여기 왜 이렇게 가게가 자꾸 망하는 거야? 예, 아주 이렇게 대로변이 있고, 이런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로 가도머리. 얼마나 몫이 좋은 데입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가 지대가 높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물이 와가지고 또 이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풍수적으로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런지, 이 가게가, 이렇게 주인이 자주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가게도, 터도, 이런 풍수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은 아주 하루도 안 돼서 싹 눈이 녹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명당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산에 속을 풀어놨을 때 소가 가서 들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자리가 명당이라 하겠습니다. 동물도 소도 고기가 따스하고 바람이 안 부니까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 자리가 바로 명당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말을 덧붙이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전부터 대지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대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허벌판에 그냥 집을 지려고 농지를 일부 대지로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지목이 대지지만은 원래 그게 전이죠, 전. 밭.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집을 지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춥고 아주 안 좋은, 예, 꿈의 몽, 사주뿐만이 아니라 풍수도 알 거는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나가는데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지하실과 관련된 실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실 물속에 버려진 아기다. 이거 좀 별로 표정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예지라는 필명의 이용자가 사이트에 올린 아기 유산에 관련된 꿈 사례입니다. 예,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분다. 이런 날에 이런 꿈이 생각난다. 어느 친구의 둘째 아이에 대한 태몽 꿈이다. 예, 공사장을 혼자 지나가는데 하늘은 어둡고 심란한 풍경 그 자체였다. 예, 탐험 표상에서 그 배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배경이라면 그러한 배경으로 태어난 아기가 행복스러운 인생길이 펼쳐질 리가 없습니다. 예, 이러한 꿈의 상징적인 배경과 문학적 배경하고도 일치합니다. 예, 문학에서도 이렇게 비가 내린다, 진눈깨비가 온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소설의 맨 첫 앞부분에 얼다가만 진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예, 소설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반어법적으로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아주 쫄딱 망한 아주 최악의 날이죠. 인생. 예,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는, 예, 한 인력거꾼을 통해서 일제치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민중의 삶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아내가 못 먹다가 어디서 먹을 걸 구해다 줬더니 그냥 허겁지겁 먹다가 체해가지고 병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아내를 제대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런 앓는 아내를 보고서도 가난한 인력거꾼이 일을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데 일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손님을 많이 태워가지고 참 좋은 날인 줄 알았더니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죽고 갓난아기만 울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그러한 그 소설의 내용을 암시적으로 소설의 맨 첫머리에 얼다가만 짖는개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그러한 배경적인 분위기로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깔아두는, 외국의 어떤 소설에도 비만 오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런 문학적 상징과 꿈의 상징과 또 우리의 언어의 관습적 상징과도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심란한 풍경인데 공사 중인 어떤 건물 안을 들어가 보니까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간호원이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실 쪽으로 아기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아기를 갖다가 지하실을 갖다가 냈다 던지는 간호원이, 이전에는 간호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야, 우리 바꿔줘, 간호사로 해줘, 간호사. 그래서 요즘엔 간호사가 됐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계단을 허겁지겁 내려와서 지하실에 가보니까 그것은 어둡고 차가운 시멘트 벽이고 한 면은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수영장처럼 보였는데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다행히 아기는 물에 빠져서 죽지는 않았는지 천천히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유리벽 쪽으로 흘러왔다. 좀 안 좋죠? 아기를 건지려고 얼굴을 돌려본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꿈에서 깨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아기의 얼굴은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모두 문드러진 채 나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얼굴이 모두 문드러진, 여러분 그 문둥병 아시죠? 그 문둥병이 이렇게 문드러져 나가는,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센병이라고 그래서 문둥균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게 되죠. 국문학에 하나운에 보리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인간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이 문둥이의 애환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직가답인가요? 그 신발 안에서 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되그럭 거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천연이라고 우리가 하는 참 너무나 비참하고 좀 서글픈 이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또 거지왕 김춘삼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좀 이렇게 눈물겨운 이 거지왕 김춘삼이 어떠한 그 청탁을 받습니다. 어느 그 지역에 이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거지왕 김춘삼이 가가지고 그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설 속에 보면 한센병에 걸린 그런 문둥이 마을에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인텔리였는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그러면서 단판을 짓는데 좋다, 우리가 간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여동생이 있는데 너 내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준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 문둥이 처녀하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근데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자, 근데 그 소설 속에 보면은 뭐 소설이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알기에 이 거지왕 김춘삼이 이렇게 구술하고 그 아내가 이렇게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이 거지왕 김춘삼이 핑계대가지고 탈출해서 서울로 오죠. 근데 거기도 또 가슴 아픈 얘기가 그 문둥이 그 처녀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남겨놓은 그 자살하기 전에 어떤 유서라고 할까요? 그 글을 제가 읽었는데 참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읽을 수가 없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여건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매끼 먹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면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먹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만나서 혹시 아기를 가졌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임신 3주가 되었는데 그 3주 동안에 독감약을 많이 먹어서 기형아를 의심한 의사의 권유로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인공유산 수술 날짜를 받아 놓았다는 것이죠. 결국 친구는 수술을 하고 말았다. 앞서 꿈에서 지하실로 아기를 냈다 집어 던지고 그 팅팅 불어오른 그런 아기의 얼굴 모습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꿈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에 관한 사례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유산 꿈 사례 태몽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지라는 필명의 여자분이 꾼 꿈은 친구의 유산을 예지한 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실현 결과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가슴 아픈 그 태몽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신혼부부가 태몽 꿈을 꿨는데 이 절벽에 꽃 한 송이가 바람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듯한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꺾여진 비바람 몰아치는데 태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임신한 5개월째 되던 때에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졸지에 뱃속의 아이가 유복자가 된 것이죠. 이 경우에 그래도 좀 아이를 낳아서 훌륭하게 잘 키우면 좋은데 요즘 시대가 참 아기를 인공적으로 유산하게 되는 참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지하실 물속에 버려진 아기, 이렇게 얼굴 형체가 문드러진 음울한 분위기의 전개, 아기의 등장 등 안 좋은 일로 실현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름다워 보이는 꽃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뿌리는 남겨두고 줄기만 뽑혀져 나온 거예요. 이 꿈 역시 태몽으로 유산하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 6개월이 됐을 때 유산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끝에 뿌리까지 다 나와야 되죠. 지하실이라는 게 맨 밑바닥이니까 지하실과 관련된 꿈을 꿨을 때 좋은 꿈이라기보다는 좀 나쁜 꿈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은밀함, 비밀스러움 이러한 면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벽 또 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